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10월 17일 자 드디어 재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요. 이길 곳에서 이겼고 질 곳에서 졌다. 양쪽 다 시원섭섭하다. 뭐 그 정도 되겠네요. 특별히 환호할 일도 없고 특별히 비관할 일도 없다. 뭐 그런 정도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최대의 패배자가 나왔네요.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가 영광 거기서 이기려고 악을 썼죠. 거기 내려가가지고 일찌감치 내려갔죠. 방을 하나 얻어놓고 현장에 가니 올인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3등 했죠. 3등. 조국은 끝난 것 같아요. 완전히. 이제 이로써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앞으로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5% 이하로. 자, 결과를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11.6 재보궐선거 결과 서울시 교육감 또다시 넘어갔습니다. 참 뼈가 아픕니다. 결국은 이제 소위 이제 강남 3구 어쩌고 할 때요. 이제 용산을 포함해서 여기만 이제 이겼다. 나머지는 다 졌다. 그리고 이번 이 재보궐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요. 논란이 되는 부정선거 이슈가 사실은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재보궐 때는 손을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부정선거가 있었다 없었다 그걸 제가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지금 서울시 교육감도 손 봤다죠 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전혁 전 의원 이번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분은 이 선거 운이 없는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저들이 셀 때 나오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이면은. 그리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그때는 누가 나가도 이기는 선거였는데 단일화 실패하면서 그냥 무너졌고 이번에는 단일화는 했지만 판이 저쪽으로 넘어가 있잖아요. 기운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에는 단일화 해도 처음부터도 어렵다라고 예상이 됐었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나왔고요. 인천 강화군수, 결국 이제 박용철, 안상수 전 인천시장 참, 화려한 이제 은퇴네요. 화려한 은퇴. 정말 그냥 화끈하게 은퇴해주네요, 그냥. 자, 전남 영광군수. 41.08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이겼죠. 근데 여기 2위 한 사람이 진보당입니다. 이 사람은 진보당 이름 때문에 된 건 아니고 이스카라는 이름 석자가 갖고 있는 힘이었겠죠. 조국이가 만일에 제 생각인데요. 이 이스카 이 사람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조국 혁신당 후보로 띄웠으면 이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조국 혁신당 후보로 나갔던 사람들도 나는 그 사람도 민주당 소속인데 탈당해가지고 일로 온 거죠. 어쨌거나 이런 결과 전남 곡성구례 곡성군수 조상래 압도적 당선 조국 혁신당 여기도 나갔는데 35.85. 자, 부산 검정구청장 가장 이번에 화제가 된 선거고 가장 중요한 선거였었죠. 전남 영광군수는 야권 좌파의 주도권이 이재명 일극체제냐 아니면 조국도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묻는 선거였다고 하면요. 부산 검정구청장 이 선거는요. 용산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윤 부부와 한동훈 뭐 이 양자 간의 관계를 묻는 선거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런데 누리PD는 거기에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기에는 이 선거가 너무 작은 선거야 사실은. 그래 부산 검정구 여기도 말이죠. 부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항상 이기는 곳이잖아요. 딱 한 번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무렵 때 한번 졌었던가 그렇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그야말로 텃밭이다. TK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가. 여기서 지면은 난리 났겠죠. 그거는 뭐 용산에 대해서도 사형 선고, 사망 선고, 한동훈에 대해서도 사망 선고, 양쪽 다 그래 됐을 겁니다. 양쪽 다 그냥 무너진다라고 봐야죠. 그나마도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뭐 극적인 드라마가 일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중에 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이제 어떻게 나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신문 헤드라인을 좀 보겠습니다. 자, 부산에서 윤석열, 김건희 정권 종식 외친 야권, 검정 민심 향방은 요건 결과가 나오기 직전에 나왔던 헤드라인인데요.
사실 이번에 이 야당 후보는요, 지역 개발론에 이제 승부를 걸지 않고, 물론 그것도 이야기하긴 했죠. 그렇지만 주된 선거 전략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때리기였죠. 그런데도 졌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걸 봐서는 여기가 진짜 텃밭은 텃밭이다. 국민의힘 텃밭 맞고, 용산을 그렇게 때렸지만 졌다라는 것은 용산에 대한 비판 여론, 비난 여론, 부정적인 여론이 강하긴 해도 텃밭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초박빙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여론조사도 나왔고,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이 김경지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것도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았다. 실망 엄청 했겠네요. 제가 더불어민주당 혹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좀 가보니까요, 살짝 실망했어요. 여기서 이기려고 애를 썼죠, 저들이. 그런데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명태균도 등장하고 그랬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에 이긴다, 이런 분위기도 있었어요. 심지어는 한동훈 대표까지도 거기 가서 김건희 여사를 막 거론했잖아요.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 아니 용산 심판론 선거다. 김건희 심판론이다. 뭐 그래서 이긴다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결과가 그렇게 안 됐죠. 자, 부산 검정 지킨 국민의힘, 요건 그 다음날 나온 겁니다. 요게 어디서 나온가 하면 요게 조선일보예요. 한동훈 정치 입지 굳혔다. 부산 검정구청장의 여당 윤일영 당선 유력 이렇게 됐잖아요. 자, 조선일보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 대안이 없다라고 보고요. 한동훈을 일단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만 그렇게 미는 게 아니고 TV조선, 채널A, 동아일보, JTBC, 중앙일보 이 6개 언론사가 어마어마한 힘이죠. 이거는 정말. 제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유튜브 전체 우파 유튜브 다 합쳐도 그 6개 언론사 중에 한 개만큼도 안 돼요. 영향력이. 때문에 이 한동훈이 지금 누리고 있는 압도적인 독보적인 어떤 이런 어떤 백업 지지는 다른 후보들 가령 홍준표라든가 저쪽에 이제 오세훈 이런 등등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당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정도로 처음부터 이제 등장하고 한동훈 대표가 수직 상승했던 그 과정을 우리가 알잖아요. 때문에 조정동은 지금 다른 대안을 찾기 전에는 한동훈을 계속 밀 겁니다. 이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죠. 지금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그 사람들이 지지율이 낮잖아요. 전부 다.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서는 조정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걸 분명히 이제 아셔야 된다. 이건 조선일보가 아니고요. 다른 언론입니다. 다른 언론인데 어디였더라? 한국일보인가 뭐 어딘가 뭐 그럴 겁니다. 자, 조선일보는 어떻게 나오나요? 자, 조선일보 검정압승 한동훈 정부와 여당의 변화 이끌겠다. 자, 조선일보가 벌써 이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에서 한동훈에게 힘을 팍 실어주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용산이 상당히 부담스럽겠어요. 조중동, TV조선 채널A, JTBC 이런 데서 말이죠. 본격적인 용산 때리기 시작할 겁니다. 대통령이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든 뭐 이렇게 마녀 사냥할 겁니다. 그래서 악녀로 만들어서 완전히 이제 과거 여당의 대통령은 대부분 임기 중에 탈당을 대부분 했어요. 안 한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여당과 고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렇게 되면 조정동이 어디까지 이제 밀고 나갈지 몰아붙일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이건 조선일보고요. 지금 어쨌거나 그동안은 그래도 비교적 용산에 대해서 많이 자제했던 언론이죠. 이 조선일보는 그렇게 심하게 때리지 않았어요. 가끔 몇몇 이제 논술위원들이 나서서 사설이나 칼럼으로 조금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기본 논조는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하는 선에서 용산과 약간 거리두기는 했지만 주고 봐라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중앙하고 동아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동아하고 채널A는 완전히 그냥 용산하고 각을 세웠죠, 지금.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이제 이 조중동과 관계를 잘 설정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위험해요. 이거 이상 가는 힘을 가진 여론 형성을 가진 오피니언 리더가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1000만이 진짜 모이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거는 많이 모여봐야 뭐 몇십만일 텐데 그 힘으로는 안 돼요. 이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조정동. 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한동훈 이재명 리턴매치 무승부지만요. 각자 두 사람 다 승리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야당은요, 이재명 일극체제가 더욱더 굳어졌어요. 조국이가 나가 떨어졌거든. 자, 여당은 어쨌거나 한동훈 대표가 여기서 이제 금정구청장 선거가 가장 중요했는데, 여기서 만일에 탈락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이 여권 안에서 나름대로 큰 변화가 따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무난하게 이겼잖아요. 그래서 여당 안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목소리가 다소 커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커지는 배경에는 이런 언론이 있는 겁니다. 뒤에서. 조정동 같은 이런 유력 언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용산을 때리면서 한동훈을 띄울 태세입니다. 이미 그동안 띄우고 있었죠.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절대 비난을 안 합니다. 이 조정동은. 그게 놀라운 일인데 말이죠. 결국은 선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말고는 달리 선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는 제가 누리 PD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벌써 그걸 예측하고 그렇게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지만 한동훈을 선택하는 순간 버려야 될 게 너무도 많습니다. 우파 가치에 있어서 이 우파에서 소중히 이제 보듬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멀어진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을 의식하지 않는 다수, 소위 이제 우파 유튜브를 잘 안 보고 그냥 2년만 덜 된 그냥 국민의 힘이니까 저쪽이 아니니까 이쪽을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지금 어느 정도 그래도 지지율이 나오는 거죠. 자, 한동훈 김여사 악재 딛고 안방 사수 선거 책임론 잠재웠다. 이거는 굉장히 한동훈 중심의 기사잖아요. 헤드라인 자체가. 자, 이런 식입니다. 이재명 야 2당 바람 맞고 텃밭 승리 호남 맹주 재확인했다. 자, 이렇게 되면 야권에서는요, 사법 리스크 말고는 이재명을 잡을 수 있는 변수가 없네요. 이래 되면. 사법 리스크에서 잡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이재명 잡을 선수가 누구냐를 앞으로 향후 여당에서는 찾아야 된다. 자, 여긴 동아일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금정 민주 영광 재보선 승리 텃밭 지켰다. 한동훈 국민이 쇄신할 기회를 줬다. 김 여사 해법 요구 수위 높일 것이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독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번 이제 재보궐선거 후에 바로 대통령과 독대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지금 1대1 독대로 생각했는데 1대1 독대가 될지 그것도 가능성은 있어요. 아니면 4명 만나는 독대가 아니죠. 그거는 벌써. 그거는 한동훈 대표가 그냥 거부하겠죠. 가령 비서실장도 들어오고 하는 그런 어떤 독대의 형식이냐. 이걸 놓고도 지금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독대가 있겠죠, 이제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독대하면 안 된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대1 독대를 만나라 하게 되면은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위험하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쪽 이제 친윤이라고 할까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언론 플레이를 너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밀로 갖고 있어야 될 것도 지금 터트려 버린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준석하고 사람 얼굴만 다르지 스타일만 좀 다르지 그 언론을 대하는 태도 정치하는 방식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준석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설적으로 공격을 했고 한동훈 대표는 좀 덜 하지만 피장파장이다. 50보 100보다 지금 그렇게 보면서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독대에 대해서도 용산이 지금 엄청나게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이번 이 재보궐선거로 이 심판 받은 게 아닙니다. 이게 총선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에요. 작은 선거 몇 개입니다. 그리고 텃밭에서 열린 선거예요. 어차피 저쪽에서 이기는 선거 2개, 어차피 이쪽에서 이기는 선거 2개예요. 인천 강화 거기도 항상 거기는 한 번도 지지 않았더구나. 국민의힘이 이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가장 우파 성향 혹은 보수 성향이 강한 곳이 거기다. 그게 이제 북한하고 접적 지역이라서 그래요. 그쪽에 북으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잖아요. 연평도라든가 등등등 해서 백령도도 거기 있고 말이죠. 그 영향 같은데.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 민심을 알려 그러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야 됩니다. 자, 가장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차기 주자들 여론조사를 종합적으로 좋은 CNI에서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라 62.6%.
10명 중 6명 정도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공감하지 않는다가 35.1이에요. 이러면 탄핵 안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까지 떨어졌다고. 그때는 탄핵하라가 90%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하고는 양상이 많이 다르고 탄핵하면 안 된다가 35.1 나왔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더 높잖아요. 그리고 이 탄핵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탄핵하면 100% 역풍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좋아져요. 탄핵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진짜로 헌법재판소 가서 말이죠. 그 기각이 되거나 각하돼 버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주도권을 쥘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는 이재명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만일에 윤 대통령 빨리 제거하고 조기 대선으로 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거 엄청난 역풍 때문에요. 그냥 망합니다. 조중동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조 안 할 겁니다. 예전에 그래 했다가 지금 시급했잖아요. 그때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후에 조중동 또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정치인들도 뭐 그래서 망했고요. 몇몇 정치인들은 뭐 완전 정치 생명이 끊겼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김무성, 유승민 등등 보십시오. 그래서 탄핵 이슈는 저는 앞으로 떠들긴 하겠지만 이거는 영향력이 없다. 이건 순 페이크다. 허위 카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27.2 나왔는데 탄핵하면 안 된다가 35.1 나왔잖아요. 이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조금만 더 좋은 상태면 공감하지 않는다가 40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탄핵 못해요.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진짜 근데 더 중요한 지지율은 이 대권주자 지지율이죠. 여기서 이재명 43.3, 한동훈 19.7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23.6%포인트 격차인데, 그리고 이재명이가 TK를 포함해서 뭐 PK를 포함해서 뭐 전 지역을 다 이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다가 의뢰해서 이렇게 받아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에도요, 민주당이 44.1, 국민의힘 33.9, 큰 차이가 있습니다. 10% 이상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죠. 여기에 이제 선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인데,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요. 어쨌거나 보궐선거가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줄 겁니다. 조금 줍니다. 예전에 그 강서구청장 선거는 딱 한 개 선거였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였고 민심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였지만 지금 이거는 그건 아니에요. 강서구청장 선거는 소위 그래도 어쨌거나 중립지대에서 치러진 그야말로 여론 진검승부였지만 이거는 텃밭에서 열린 선거라서 사실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약간의 효과는 있을 것이다. 진짜 결과는요. 이제 곧 나올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주일 뒤쯤에 나올 여론조사,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심판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요거 결과를 보면 TK에서도 지금 이재명에게 많이 진다라고 자꾸 나오죠. 이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으로 가도 되느냐라는 이런 어떤 여권 내에서 이제 이렇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저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시달릴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쪽으로 빨리 따라가야 돼요. 본인이 노력하겠지만 하고 있죠. 지금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더 멀어지잖아요. 이러다가 2.5대 1 돼요. 2.5대 1. 그러면 라이벌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하다고. 그런데도 조중동은 왜 한동훈을 계속 이렇게 밀고 있느냐. 용산을 때리고 한동훈을 미느냐. 지금 저렇게 된 것이 용산 효과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손해보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본인도 용산을 때림으로써 김건희 여사를 때림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먹힌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먹히지 않는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표의 그런 어떤 선택 전략이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 그게 잘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텃밭에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은 결국 한동훈 대표의 정체성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눈에 어쨌거나 다른 것도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것도. 어쨌거나 지금 이런 어떤 정당 지지도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죠. 다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추세와 큰 차이가 안 날 겁니다.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지금 많이 벌어졌다. 이제라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이제 이게 이제 그건데 너무 차이 납니다.
이 라이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19.7 나왔는데 여기서요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를 다 합치면 한동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한 반환도 이만큼 되는 거야 그냥. 이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원 오브 댐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 혼자 우뚝한 것 같죠 보수에서. 그러나 이 여기서 만일에 이 2, 3, 4, 5, 6, 7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그냥 뭐 한 사람으로 단일화를 해버리면 한동훈하고 거의 맞먹어요 그냥 지지율이. 여기 오세훈 지지하는 사람들, 홍준표 지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동훈과는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지금요 여권 내에서도 한동훈을 싫어하는 사람들, 한동훈을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줄 만한 표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거야 지금 여기. 그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 우파 유튜브를 보게 되면 한동훈을 비난하는 유튜브가 많잖아요. 그럼 그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줄 만한 표가 여기 누구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원희룡 정도가 조금 이렇게 해당이 되긴 하지만 원희룡도 이제 기대치에 이제 이렇게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안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제가 볼 때 여당은 유동적이에요. 다만 야당은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조국은 더 깎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독주 일극 체제는 완전히 그냥 언터처블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직전에 10월 14일까지 조사해서 나갔던 그런 여론조사죠. 자, 한동훈 대표는 딴 거 없습니다. 여기서 더 올라와야 돼요. 적어도 이재명이 43점 되면 한동훈 대표도 37, 35 정도는 가야지. 근데 그 반밖에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과연, 야, 이리 하면 뭐야, 우리끼리. 저렇게 해가지고 가게 되면 진다라 그러는 거죠, 전부. 그래서 사법 리스크에서 이재명을 못 잡으면 보수에서는 좌우지간 새로운 플랜 B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고 여기 뭐 오세훈,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출마 안 한다고 선언하지 않을 것이고요. 뭐 계속 이 상태로 간다고요. 그러면 이 낮은 상태의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두 사람 김문수 여기 우병우 저는 이 두 사람이 여기 지금 포함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데 김문수 같은 사람은 여론조사 2번 나왔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갤럽에서 나왔는데 갤럽은 이런 식으로 제시를 안 합니다. 사람들을 좀 불러주지 않아요. 그냥 주관식으로 하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면 김문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4점 몇 프로까지 나왔잖아요. 그 주관식 여론조사에서 그 정도 나왔을 정도면요. 그 김문수라는 이름을 진짜로 불러주게 되면은 저는 바로 7, 8% 올라온다고 봐요. 이 김문수라는 사람이. 근데 이런 데는 안 넣어주잖아요.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이 이제 보수 매체들 저쪽 야권에서도 잘 안 넣어줘요. 이 소위 제도권 미디어 그리고 언론에서 여론조사할 때 김문수를 아예 안 넣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김문수로서는 최대 난제고 약점이죠. 이걸 극복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김문수를 띄우려고 하면 여기 여론조사에 나와야 됩니다. 이름이. 그러자면 아시아 투데이, 뭐 자유일보, 뭐 뉴데일리, 데일리안 같은 이런 보수 매체 있잖아요. 우파 매체. 근데 지난번에 데일리안 보니까 데일리안도 안 넣더라고. 그럼 데일리안 빼고. 그럼 뉴데일리 안 넣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거 빼고. 결국은 자유일보나 이쪽에 뭐, 아시아 투데이 같은 데서 의식적으로 김문수를 포함한 여론조사를 돌려줘야 돼요. 거기서 지지율을 그런 데서라도요. 지지율을 끌어올려주면은 가령 10% 가까이 끌어올려주면은 한동훈하고 양강 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로 우파 민심들이 뭐 대구 경북 민심, 부울경 민심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자면은 뭐 뭔가 좀 복잡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 본격적으로 한동훈과 맞설 수 있는 대항마 플랜 B, 플랜 A만 가고 있으면 안 돼요. 뭐든지 플랜 B는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플랜 B 만들기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우병우 여기도 사실 여기 풍운화가 될 모든 드라마를 다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지금 정중동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 그렇지. 여기도 나중에 한번 뜨면은 움직이기만 하면은 지지율이 꽤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단숨에 5% 넘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을 위협할 수 있는 인물들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김문수, 여기 우병우 이 두 사람 공교롭게도 둘 다 TK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뭐랄까 약점 혹은 어 그 어려움이라고 하면요. 조중동과의 불화입니다. 조중동. 이 정부 탄핵하고 인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관련해 가지고 조중동은 탄핵 세력이거든요. 사실 그 탄핵은 조중동이 만든 탄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에 지금 딱 반대에 서 있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조중동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지.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을 뭐 그 사람이 그분이 뇌물죄면 나도 뇌물죄다 이렇게 말할 정도고 이 우병우 뭐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야말로 믿는 그런 인물이고요. 존경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중동의 조중동의 그 포지션하고 이 두 사람의 포지션이 달라져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엄청난 핸디캡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과연 극복할 수 있겠나요? 지금 어쨌거나 조중동의 선택은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으로 갔어요. 근데 야권은 뭐 무조건 이재명 일극체제고요. 독주 뭐 모도인데 과연 깰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가? 얼마 전에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이가 직접 김동연이 있는 경기도청을 찾아갔죠. 거기서 또 뭐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거는 달리 말하면 김동연을 띄우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히지 않네요. 그래서 야권은 결국 이제 법정에서 아웃되지 않으면은 이재명으로 끝까지 간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과연 이재명을 추격할 수 있는 선수가 나오느냐. 현재로서는 한동훈 쪽으로 몰려 있는데 한동훈이 자꾸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올라올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 독대를 하게 되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이죠. 어쨌거나 이제 이겼다라는 어떤 프레임을 갖고 들어갈 거예요. 내 때문에 이겼다. 용산을 지금 비난하고 이게 부정하는 그런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센 발언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단순히 사과를 넘어가지고 특검에 대한 이야기도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받아야 된다라든가 수사를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이야기 할 가능성이 크고요. 그게 안 되면은요, 탈당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탈당을.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닐 것 같은데 역대로 보더라도 이 상황이 나빠지면은 전부 대통령 탈당을 당에서 그냥 요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뛰쳐나가요. 김대중, 김영삼 이 두 사람도 말이죠. 그 당에서 다 나갔어요, 전부. 그 끝까지 당에 있지 못했다니까. 전부 다 탈당 다 했고요. 자, 노무현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지금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제가 볼 때는 탈당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지금 과연 한동훈 대표 한 사람으로 여권 전체를 과연 규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하나의 숙제다. 제 오늘 논평을 들으신 분들은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깠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크고 용산을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용산을 깠다라고 느끼기 쉬울 거예요. 저는 당분간 멀리 떨어져서 숨만 봅니다. 사람 하나를 보지 않을 거예요. 한동훈 대표 하나를 뭐 만들기 위해서 누구 한 사람을 까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이 기조를 이제 유지하고 이런 논평을 자주 안 하려고 그래요. 가끔 이거보다도 시사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우파 보수 애국 자유 그리고 국가에 꼭 필요한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 중심으로 이제 운영할 생각입니다. 자, 모처럼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그 누구도 이긴 사람 없다가 맞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합니다. 꿈보다 해석이라고요. 조중동을 이렇게 등에 업고 한동훈 대표가 뭔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다. 이때 이제 용산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